오늘은 걷기 명상에서 배울 차례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자해 명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전 주에는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걷기 명상을 배울 차례입니다. 사실 명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요한 명상법으로서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쓰다 보면 저희가 좀 지루함을 탈피할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상법을 알고서 적절하게 잘 쓰면 아주 명상을 하는데 훨씬 편안하게 즐겁게 이렇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이 걷기 명상입니다. 빨리어로 짱깐마라고 합니다. 이 명상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명상 주제로 하는 거기에 주력을 유지하는 명상법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느껴지는 발이 땅에 닿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에 초점을 맞춰서 그 느낌을 명상 주제로 해서 그 느낌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린 이런 명상법입니다. 저희 호흡 명상 같으면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서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호흡을 알아차린 호흡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발의 느낌, 발이 땅에 닿으면서 느껴지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만 바뀌지 현재 이 순간의 느낌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것이죠. 이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앉아서 하다 보면 보통 졸음이 잘 오잖아요, 그죠? 좀 걸으면서 하면은 일단 졸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무릎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같은 경우에도 걸으면서는 되게 편안합니다, 그죠? 이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이 앉아서 좌선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명상이 바로 이 걷기 명상입니다. 사실 이제 이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도 많이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주로 이제 새벽이나 밤에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고 또 밤에도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새벽 같은 경우에는 잠에서 깨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이 앉으면 졸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졸리기가 쉬운데 걷다 보면은 내 몸을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가 활성화되고 또 잠에서도 완전히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이나 이럴 때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보면 경전을 보면은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면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계셨던 제타와나 그러니까 기원정사라고 하죠. 거기에 모습을 묘사한 그런 경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저쪽에 나무 밑에서는 어느 스님이 정진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고 이런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수행자들이 좌선하고 앉아서만 수행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걸으면서도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이익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걷다 보면 좀 건강해집니다. 운동이 되잖아요. 걸으면서. 보통 수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많이 앉아있는 분들도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걸으면서 발에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단 뭐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산매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을 통해 익힌 산매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지속력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좌선하고 앉아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멈춰있고 고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장애가 적습니다. 그죠? 고요한 곳에 있으면 장애가 적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하는 것은 걷는 것 자체에 어떤 움직임의 느낌이 있고 또 시각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눈도 뜨고 있잖아요. 걸으려면은. 좌선할 때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랄까, 시각적인 변화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앉아서 하는 명상법보다 훨씬 더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명상에 방해되는 환경들을 극복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익힌 산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지속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산매에도 그런 지속력이 있고, 또 걷기 명상을 꾸준히 해서 익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진력이 훨씬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상을 해보잖아요. 보통 걷기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상을 꾸준히 합니다. 좌선도 그 사람은 항상 거의 꾸준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걷기 명상 하려면 사람이 좀 뭔가 내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신경을 쓰고 내가 나름의 정진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들죠. 이제 그냥 명상을 시작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걷기 명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명상을 좌선을 안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근데 좌선만 그러니까 이제 좌선만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게을러지기도 쉽죠, 이제. 앉아있는 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나중에 그게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지고 어떨 때 보면 그게 약간의 게으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걷기 명상을, 병행해서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으름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부지런해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을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꾸준하게 내가 부지런하게 명상을 하게 만드는 또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또 일상에 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앉아 있거나 이렇게 좌선하고 앉아 있거나 때로는 의자에서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어쨌든 간에 가만히 멈춰 있을 때, 몸이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물론 우리 움직이면서도 호흡 명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움직일 때 하기에 적절한 명상의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미세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서 하다 보면 호흡을 억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만들게 되고 그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감각에 초점을 둔다면 그 어떤 신체 동작이나 자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자극, 그걸 명상 주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 건 호흡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에 호흡이 적절한 명상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움직일 때는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호흡이 아니죠, 그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그래도 가장 두드러진 자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있지만 움직이는 시간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버리는 시간이 많죠, 그죠? 학교 갈 때, 학생들 같으면은, 걸어다니면서 그냥 잡생각하면서 쭉 가잖아요, 그죠? 버스 타러 갈 때, 또는 직장에서 내려갈 때, 또는 여기서 만약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다. 이때도 그냥 잡생각하면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그냥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걷고 있으면서. 또는 뭐 내가 어디 산책을 간다 이럴 때도 그냥 음악 듣고 내가 잡다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시간에 사실 저희가 걷기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는 그런 시간에 걷기 명상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런 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런 시간을 찾으려면 참, 언제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이런 이걸 잘 모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게을러서 그런 시간을 확보를 못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제가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는 아닌데, 같은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오면은. 공부를 엄청 잘해서. 그 머리도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당시에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이런 데서 전국 1등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애는 어리숙한데, 약간 만화같이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면 버스 타고서 바로 책을 봐요. 그래서 또 버스 내리잖아요. 내리면서 책을 들고 내리면서 걸으면서 학교 거 보면서 걸으면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와서 이제 또 공부하고 이제 거의 깨어있는 한은 계속 거의 이제 책을 보는 이런 신기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 본인이 이제 이 공부하는 과목,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종의 명상 주제처럼 된 거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버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잡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걷고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또 걷기 명상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 호흡 명상이 됐든 걷기 명상이 됐든 사실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많습니다. 이게 의무도 많습니다. 그죠?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부모님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도 심부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가정주부들 같으면 뭐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애들도 간수해야 되고 뭐 시험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봉사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회사에 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눈치도 봐야 되고 뭐 회식도 가야 되고 뭐 집안 식구들 데리고 휴가도 가야 되고 다들 보면 뭐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남자든 여자든 각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짊어져야 될 그런 삶의 무게들이 많습니다. 책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잘 놓지 못합니다. 사실 명상을 하면서는 사실 그거 다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을 한다면 아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과거도 못 놓아버리고 미래도 못 놓아버리고 나의 의무도 놓아버리고 내가 집안의 학생으로 뭐 어떤 학교의 학생으로서 또는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딸로서 누구의 아내로서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또는 직장의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명상할 때 그런 걸 다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의무나 속박, 삶의 무게에서 사실 벗어날 시간이 잘 없습니다, 이게. 근데 명상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상 주제와 함께 편안하게 쉰다. 모든 의무의 짐을 던져버리고서 이 명상 주제와 함께 편안하게 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휴가를 왜 갑니까? 휴가를 다 일상의 어떤 의무, 책임, 삶의 무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휴가를 가잖아요. 그죠? 아주 새로운 장소. 요즘 외국을 못 가니 그럼 제주도를 가든가, 강원도를 가든가, 동해를 가든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갔다 오면 일상의 어떤 의무나 삶의 무게를
에서 벗어나서 뭐 몇 박, 아니 2박 3일, 3박 4일을 갔다 오면 마음이 훨씬 편안하고 리프레시가 되죠. 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은 사실은 정말 휴가 가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의무나 삶의 무게를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을 꾸준히 제대로 하면은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지고 있던 삶의 무게, 책임감들을 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정말 휴가를 간다 이런 마음으로 명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딴 거 다 버리고 걷기 명상하면은 발이 땅에다 느낌 요것만 그냥 요것과만 편안하게 함께 하겠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모든 책임이나 의무는 다 버리고서 나는 이 휴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명상을 잘 접근하시는 겁니다. 명상이라는 게 뭐랄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 또 할 일을 채워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의무나 책임감 또는 스트레스들을 다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마음의 휴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걷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걷기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잠깐 걷기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걷기 명상을 할 때 먼저 전형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형적인 방법.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적절한 공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뭐냐면 평평한 20걸음에서 한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근처에 있는 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운동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집 앞에 어떤 공터가 될 수도 있고, 집이 좀 넓으면 집안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한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평평한 곳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이 평평한 곳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오르막이 있고, 또는 돌뿌리 같은 장애 같은 게 있잖아. 이러면은, 어디에 걸리려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평한 곳이면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이유도 없고, 오르막이면 힘들잖아,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힘도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평평한 곳이 좋죠, 이제. 그리고 한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시작을 해서 한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장소에서 시작점에서 그 끝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합니다. 쭉 갔다가 만약에 여기가 20걸음째라면은 그 다음에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걷기 명상 할 때 기본 자세는 뭐냐면 손을 이렇게 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걷기 명상 할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이러면은 손이 덜렁덜렁 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손이 이렇게 슬쩍 붙어 있으니까 손이 덜렁덜렁 하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좌선을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좌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만히 몸을 그대로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신체적 감각이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눈을 감으면 또 이제 밖에 게 안 보이고 그런 것처럼 걷기 명상을 할 때 또 눈 움직이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손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덜렁덜렁 거리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발이 땅에 대한 느낌에 더 주의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것도 손이 안 비기잖아, 그죠?
덜렁덜렁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배를 내고 이제 이렇게 다 양반처럼 그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걷는 경우 꽤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걸을 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은 저녁에는 뭘 먹을까? 오늘 저녁에 누굴 만날까? 오늘 드라마 몇 시에 뭐가 하는데? 보통 이제 잡생각을 하면서 보통 이렇게 그 뒷짐을 많이 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것도 보통 조건지어집니다. 우리가 누워서 명상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항상 누울 때는 잠을 많이 자고 거의 다 잠을 잘 때 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워서 하려고 해도 우리가 잠자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탁 누우면 그냥 명상하다가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뒷짐지고 하다 보면 잡생각하던 습관이 있어서 습관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잡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 습관이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걷기 명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트리거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시선은 한 2m 앞 정도 슬쩍이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럼 이렇게 보느냐? 우리가 눈 앞을 탁 쳐다보잖아요, 그죠? 쳐다보면 그 시각적 대상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약간 밑으로 하면 별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는 것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시선을 좀 내리면은. 시선을 좀 내리고서,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걷기 명상 하라 하잖아요. 걷기 명상 하라 하면 산책을 갔다 옵니다. 산책을 갔다 오면서 여기 이 구경도 하고 저 구경도 하고, 야, 요즘 녹음이 푸르네, 단풍이 참 예쁘네, 바다가 예쁘네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구경하고 나서 걷기 명상 내가 1시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걷기 명상 이거 산책이죠.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주위를 구경하듯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지 말고 시선은 한 2m 앞 정도에 두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의 주의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걸을 때 걸음의 속도는 뭐 자연스러운 속도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걷잖아요, 이게. 뭐 본인이 걷기에 편안한 속도로 걸어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속도.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속도 있잖아요. 그 정도 속도가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보통 어떤 경우에는 뭐 걷기 명상을 가르칠 때 되게 천천히 걸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발이 땅에 닿고, 그 다음 또 오른발이 땅에 닿고, 이렇게 천천히, 이거보다 더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때로는 뭐 어떤 분 한 20m 가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하더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하는 천천히 걷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천천히 걷는데 신경이 쓰입니다, 이게. 천천히 걷기 위해서. 또 너무 빨리 걷잖아요. 너무 빨리 걷는다 이러면은, 빨리 걸으면서 되게 사람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급해지면서, 내가 급한 마음의 주의력이 가지고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속도로 본인이 걷는데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걸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이렇게 해서 사실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그런 어떤 거리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끝에서 시작했다, 여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런 만약에 너무 좀 넓은 공간이면 좀 표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기 쉽거든요. 이게 시작이 어딘지 또는 끝이 어딘지 이것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좀 빈 공터다 이러면은 시작하는데 뭐 돌을 하나 갖다 놓든가 또 끝나는데 돌을 하나 갖다 놓든가 뭐 막대기를 하나 갖다 놓든가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걸으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그 다음 도는 거죠. 돌면서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이제 저 끝까지 갔다 다시 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걷기 명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호흡 명상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이게 그 호흡 명상을 할 때 보면 그 호흡을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걷기 명상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도 발이 땅의 느낌을 알아차린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잡념이었을 잡념을 버리는 거. 버리고서 다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을 시작할 때 그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유도 명상할 때 이런 제가 지시를 줬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할 때도 지금 이 시간은 걷기 명상하는 시간이니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잡념이 일어나면 그 잡념을 버리고서 다시 주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줘서 왼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정확한 지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줘야지 우리 마음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만약에 여기 뭐 주위를 구경하다 딴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이제 즉시 기억한 그 기억이 다시 회상이 되면서 이런 어떤 잡념을 버리고서 다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주의력을 되돌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 명상할 때처럼 처음 시작할 때 과거도 버리고 우리 유도 명상 했잖아요. 그죠? 미래도 버리고 잡념도 버리고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만약에 잡념이 일어나면은 잡념을 슬쩍 버리고 그리고 다시 주의력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돌려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시를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스스로에게 이거는 산책이 아니라 걷기 명상이라는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안 주면은 여러분들이 산책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산책 모드로 갑니다, 이게. 보통 이제 걷기 명상 하는데 걷기 명상 힘들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힘드냐면 그냥 산책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걷기 명상 시작할 때 그런 명확한 지시를 안 줍니다, 이게. 명확한 지시를 안 주니까 그냥 산책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걷기 명상에도 별 효과가 없다는 분은 산책을 하고 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명확한 지시를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또 이런 공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또 아까처럼 우리가 그냥 어디에 뭐 이동하는 시간, 될 때도 있고, 뭐 직장에 갈 때도 있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다 보면 걷게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때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남들이 보니까. 그럴 때는 손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걷든가, 이 포켓에 손을 넣던가 편안한 쪽으로 남들의 시선, 신경이 안 쓰이도록 이렇게 하고서 그냥 내 주의력만 거기에 두는 겁니다. 주의력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두는 겁니다. 우리 출근할 때 있잖아. 출근할 때 이럴 때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럼 버스를 타고 갈 때까지 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두는 거죠. 그리고 버스에서 앉아서는 호흡 명상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서 또 직장에 갈 때까지는, 걸어서 갈 때까지는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걸어도 내가 어딜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몰입이 됩니다. 사실 걷기 명상도 이게
또는 뭐 우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운동을 좀 하는데 뭐 밤에 요즘 같은 여름철이라 저녁에 운동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운동을 하면서 그냥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두면 됩니다. 이게. 딴 생각하지 말고, 아, 그래, 내 운동이지만 운동이 아니라 운동하면서 나는 걷기 명상을 할 거야. 이래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두는 거죠. 잡생각이라면 잡생각을 버리고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주의력을 두면 그게 이제 호흡 명상이 됩니다. 운동하는 동시에 호흡 명상이 같이 되는 것이죠. 이 걷기 명상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아주 재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 호흡 명상도 점점 하다 보면은, 호흡, 여러 가지 잡념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그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호흡이 굉장히 즐거워진다 그랬잖아요. 걷기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도 처음에는 이게 몸이 건조하고 그냥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채는 게 뭔가 하는데 나중에는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이게. 그리고 몸도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이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린 걷기 명상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아주 편안해지고 나중에는, 아주 걷기 명상이 깊어지면은 거의 걸으면서도 몸이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호흡 명상하다 보면 호흡만 남고 나머지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걷기 명상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발의 땅에 닿는 느낌만이 남고 나중에는 몸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이 걷는 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느낄 정도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린 걷기 명상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시간이 금방 가죠. 걷기 명상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린 대로 이렇게 걷기 명상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산책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걷기 명상 하시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명상법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호흡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되게 미세한 대상이기도 하고 사실 호흡 명상이 편안하게 되려면은 마음 챙김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호흡이라는 대상을 편안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은 이 호흡보다는 좀 더 거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리기 좀 쉽습니다. 그냥 주의력을. 알아차리지 하면 되거든요. 주의력을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걷기 명상을 많이 해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상당히 깨어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내가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이 되게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걷기 명상을 통해서 내가 거친 마음을 벌써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고 정제를 했고 또 마음 챙김이 상당히 강해졌기 때문에 호흡 명상하는 게 되게 쉬워지죠, 이게.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또는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호흡 명상 하다가 조금 다리가 아프거나 이게 좀 지루하거나 잡생각이 많이 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걷기 명상 하다 보면 또 이 걷기 명상 하면서 그런 이 지루함도 없어지고 잡념도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좌선을 하면서 뭐 호흡 명상 한달까, 자해 명상을 한달까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명상이 또 리프레시가 되면서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이 좋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 적절한 명상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걷기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면 좋습니다. 꼭 이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버리는 시간에 걷기 명상을 하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명상에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평화롭게 또는 몰입되게 또 개발하는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걷기 명상을 잘 배워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은 이 명상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걷기 명상이 그래도 처음에는 접근하기 좀 쉽습니다. 이게 쉽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마음의 어떤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다른 명상을 할 때 다른 명상들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어떤 거친 마음이 벌써 정제가 되고 마음 챙김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그런 명상을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걷기 명상 실습을 해볼 건데요. 요 앞에 보면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산길이 있습니다. 산길이 참 좋습니다. 이 산길로 쭉 이제 걸으면서 저희가 걷기 명상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